안녕하세요. 퍼스트터치 축구 신하입니다. 내일 새벽 4시에는 이강인의 파리 상제르맹이 분데스리가의 도르트문트를 맞아 홈에서 챔피언스리그 4강 2차전 경기를 치릅니다. 1차전 원정 경기에서는 도르트문트에게 1대0으로 패했기 때문에 파리 상제르맹은 이번 경기에서 2골차 이상의 승리를 거둔다면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 진출하게 됩니다. 이강인이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 진출하게 된다면 토트넘의 손흥민에 이어서 한국 선수로는 두 번째로 챔스리그 결승전에 진출하는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맞은편 조에서는 레알 마드리드와 바이에른 뮌헨이 1차전인 뮌헨의 홈 경기에서 2대2로 비겼는데 2차전이 레알의 홈 경기이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가 결승전에 진출할 확률이 다소 높아 보인다고 하겠습니다. 파리 상제르맹이 반드시 도르트문트를 꺾고 결승전에 진출하여 이강인이 결승전 무대를 누비는 것은 물론 멋진 플레이를 통해서 손흥민이 못다 이룬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이강인이 일궈내는 모습을 기대하고 또 응원합니다. 2019년에 있었던 토트넘과 리버풀의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에 대한 프리뷰에서는 토트넘의 핵심 선수가 손흥민이었고 또 8강전에서 맨시티를 거의 혼자 능력으로 격파한 손흥민이었기 때문에 리버풀전에 대한 토트넘의 전술 분석이나 손흥민의 활약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룰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챔스리그에서 이강인의 활약은 손흥민에 대한 분석처럼 명료하게 분석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강인이 아직은 파리 상제르맹에서 확고한 주전의 자리와 자신의 포지션이 확보되지 않았고 따라서 루이스 엔리케 감독의 전술적 필요에 의해서 다양한 포지션과 역할을 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강인의 역할과 활약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강인이 향후 슈퍼스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파리 상제르맹 수준의 빅클럽에서 확고한 주전 자리와 주 포지션을 확보하고 그 포지션에서 자신의 시그너처라고 할 수 있는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메시가 공격형 미들과 프리롤로 최고 수준의 드리블 역량과 경기 감각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골을 포함한 다수의 공격 포인트를 만들어낸 것처럼 이강인도 공격형 미들 혹은 윙포더 자리에서 자신의 가장 강력한 퍼포먼스를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자주 강조했듯이 이강인은 메시와 같이 공격형 미들로 프리롤로 뛰면서 이강인이 가지고 있는 뛰어난 천부적인 재능과 역량을 마음껏 시연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만 지금의 파리 상제르맹에서는 다소 시간이 필요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음바페가 파리를 떠나고 팀을 재편하게 되면 이강인의 역할과 포지션도 어느 정도 픽스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엔리케 감독의 전술에서 중요한 역할과 위치를 담당하게 되면 이강인이 슈퍼스타로서 비상하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이강인의 재능과 역량은 그동안 입이 마르도록 강조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동안 이강인과 관련한 영상들 중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되새겨볼 영상들을 조합하여 이강인의 챔스리그 결승 진출을 응원하는 취지로 올립니다. 앞서 올렸던 다수의 영상들에서 이강인의 역량들을 매우 자세하게 소개하고 평가하였고 특히 이강인의 드리블과 메시의 드리블 비교는 많은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이강인의 아크로바틱한 드리블 스킬, 이강인의 정교하면서도 날카로운 키패스, 넓은 시야와 창의적인 과감성에서 나오는 이른바 대지를 가르는 전환 크로스 내지는 롱패스, 그리고 위협적인 궤적의 정확한 코너킥과 사이드 크로스 등 이강인의 토탈 패키지 역량을 여러 차례 소개하면서 이강인의 이러한 역량 수준은 현존 유럽 최고라고 평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주 2020년대 유럽 축구를 이끌 두 영웅으로 지금 현재 아스날의 주장이며 공격형 미들로 아스날의 공격을 지휘하고 있는 웨데고르와 이강인 이렇게 두 선수를 들면서 타고난 재능과 역량에서는 이강인이 웨데고르보다 한 수 위라고 평했습니다. 이강인은 보다 넓은 공간과 시야가 확보되는 포지션에서 뛰는 것이 이강인의 역량을 가장 잘 살리는 것으로 좌우 윙어 자리에서는 활동 공간도 제한되고 시야 역시 좁아지게 됩니다. 즉 오른쪽에서 공미로 뛰는 경우와 비교하면 오른쪽 공미는 팀의 공격 루트와 그 전개를 한눈에 포착할 수 있는 자리인 반면 좌우 윙어는 공간과 시야 모두가 공미에 비해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는 이강인이 가지고 있는 토탈 패키지 역량을 온전하게 모두 다 발휘할 수 없는 포지션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웨데고르의 활약에서 보듯이 오른쪽 공미는 넓은 시야와 활동 공간을 바탕으로 팀의 공격 템포를 조절하고 또 박스 안으로 키패스를 찔러주고 어떤 때는 박스 안으로 과감한 돌파를 시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중거리 폭골을 노릴 수 있는 등 이강인이 가지고 있는 최고 수준의 역량을 모두 패키지로 발휘할 수 있는 포지션입니다.
이번 아시안컵 예선 1차전인 바레인전에서 나온 이강인의 두 골도 모두가 이 오른쪽 공미 자리에서 나온 것만 보아도 이강인의 최적의 포지션과 역할은 오른쪽 공격형 미들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바로 메시가 최고의 활약을 보이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강인이 이제는 이 포지션에서 공격을 지휘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더욱 강하게 뒷받침하는 것은 이번 아시안컵에서 이강인의 크랙으로서의 파괴력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즉 이강인은 바레인전에서 강력한 중거리 폭골과 박스 안에서 센스 있는 볼 터치에 의한 간결한 슈팅으로 골을 만들어내었는데, 물론 아시아 레벨이라고 혹 폄하할지도 모르겠지만 슈팅 찬스에서는 정교하고 또 영리한 플레이로 골을 만들어내는 이강인의 이런 역량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감독의 신임과 최적의 포지션 등 경기 환경이 더 나아진다면 더욱더 큰 위력을 발할 거라는 것입니다. 앞서 올렸던 영상들 중에서 이강인과 메시를 비교하는 영상에 대해서 이강인을 메시에 비교하는 것을 비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이강인을 메시와 견준다는 것은 섣부르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강인이 메시가 전성기 시절 누렸던 그런 혜택을 받으면서 경기를 한다면 이강인이 메시의 전성기 플레이를 보여주지 말라는 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메시의 플레이는 메시의 천부적인 재능과 역량을 그 베이스로 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당시 역대 최강으로 평가되곤 하는 최전성기의 바르셀로나의 막강한 전력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메시의 이러한 경기력이 나올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물론 메시가 바르셀로나를 강하게 만들었지만 당시 바르셀로나의 전력과 선수들의 역량이 메시의 그런 플레이를 가능하게 했다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사비, 이니에스타, 부스케스 등이 지원하는 월드클래스 미들진과 네이마르, 수아레즈 등 당대 최고의 공격수들의 협력은 어쩌면 메시가 그런 플레이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메시의 경기력을 더욱더 가공스럽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강인은 메시와 같은 그런 팀 환경에서 뛰고 있습니까? 아니, 아스널의 외대고르가 누리고 있는 수준의 팀 동료들의 역량 수준 정도라도 이강인이 지금 누리고 있습니까? 사카, 마르티네스 등등 프리미어리그 최고 레벨의 선수들과 호흡을 맞추고 있는 외대고르에 비하면 이강인은 지금 파리 상제르맹 팀 내에서도 마치 베가본드, 즉 방랑자와 같은 모습으로 이런저런 포지션을 전전하며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는 응감생심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외대고르는 자신의 붙박이 포지션이자 최적의 포지션에서 아르테타 감독의 신임을 절대적으로 받으면서 자신의 역량을 10분 발휘하고 있는 반면 이강인은 여전히 팀 전술에서 겉도는 느낌을 주면서 겨우 레벨이 맞는 엄바페와 간혹 이강인의 개인 역량으로 공격 포인트를 만들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강인이 적어도 외대고르 정도의 지원을 받는 환경에서 플레이를 한다면 지금의 외대고르 이상의 퍼포먼스를 분명히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아시안컵에서 정말 반가운 것은 이강인이 말레이시아전에서 거의 30m에 달하는 장거리 프리킥골을 넣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강인이 때린 프리킥골은 크로스바를 강타하고 튀어나오다 다시 말레이시아 골키퍼 손등에 맞고 골이 되어서 이강인의 골 여부인가에 대해서 혼선이 있기는 했지만 우리 국대 역사에서 가장 멋진 프리킥골 중에 하나라고 평가할 수 있는 매우 훌륭한 프리킥골이었습니다. 앞서 이강인에 대해서 거의 혼자서 이강인의 재능과 역량에 찬사를 보내고 있었던 그 시기에도 이강인이 완벽한 공격수로 진화하기 위해서는 슈팅력, 특히 중거리 슈팅력과 직접 프리킥 역량이 마지막 관문이라고 했는데 이번 아시안컵에서는 이러한 바람이 한꺼번에 이루어졌습니다. 메시가 떠나고 네이마르마저 떠날 것이 확실시되는 파리 상제르맹에서 이강인이 메시와 네이마르의 역할을 모두 수행할 것이라는 분석적 예상을 파리 상제르맹의 유력 사이트인 PSG 토크가 내놓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메시와 네이마르를 누가 대체할까라는 타이틀로 네이마르의 이적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이강인을 창의적인 미들로 선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음바페가 복귀하고 네이마르가 떠나는 상황에서 우스만 덴벨레까지 같이 하게 된다면 이강인의 포지션은 미들필드로 옮겨질 거라는 예상을 하였습니다. 즉 왼쪽 윙포드의 음바페, 오른쪽에는 이강인보다 경험이 많고 지명도가 높다고 할 수 있는 덴벨레가 배치가 되면 이강인은 오른쪽 윙에서 공격형 미들필드로 전환하고 이러한 이강인의 포지션 전환은 축구신화 관점에서는 이강인이 자신의 역량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포지션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PSG 토크의 기사에서도 축구신화의 관점과 동일하게 이강인의 포지션과 역할을 창의적인 미들필드가 적격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파리 상제르맹은 메시와 최근 알힐랄로 이적의 급물살을 타고 있는 네이마르라는 최고의 선수들의 이탈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그런데 이런 결과는 23-24 시즌에 새로 영입된 이강인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럭키퍼 보도에 따르면 파리 상제르맹은 한국의 뛰어난 재능인 이강인을 창의적인 미들필드로 활용하려는 보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이강인은 마요르카에서 중앙 미들필드로 활약했던 경험을 더욱더 잘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강인의 다양한 재능과 역량은 창의적인 미들필드의 활약을 맡기는데 매우 적합하다. 이강인이 파리 상제르맹에서 이 역할을 맡는다면 이 포지션에서 새로운 영입 선수가 없었던 파리의 전력을 확실히 보강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내일 새벽에 벌어지는 챔피언스리그 4강전 2차전 경기에서 기대되는 이강인의 활약과 포지션에 관해서 관련된 이전의 영상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부디 기대대로 이강인이 선발로 나와서 최적의 포지션에서 최고의 멋진 활약으로 파리 상제르맹을 결승으로 이끄는 장면을 기대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